또 그래요. 이 자바의 기본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의 장사 능력, 객체 지향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배열을 다뤄야 되는데, 자바에서 배열도 이제 자바에서는 객체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도 어떻게 보면 객체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클래스가 객체라고 했죠. 클래스랑 배열, 이걸 가지고 객체 지향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짝 이제 기본 문법들을, 기본 사용법들을 배우시면서 객체 생성법을 잠깐 계속 연습을 해드렸죠. 유형 전자를 객체 생성하고 함수들 불러쓰는 거, 워낙 많이 불러써가지고 이 패턴은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셔서 보고 이거 말고 이제 객체를 만들면서 속성이나 생성자나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이제 배울 때가 계속 한대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하기 전에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챕터는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새로 만들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듭시다. 패키지가 뭐 자바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챕터 05로 하나 만드시고요. 챕터 05 하나 만드시고, 섹션 01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새로 만든 자바 클래스. 섹션 05, 01, 챕터 01의 첫 번째 이제 클래스. 아이고, 클래스 하기 전에 요약을 좀 하고 갑시다. 요약을 하는데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뒤로 좀 돌아가서 요약을 좀 하고 갈게요. 이 부분 요약했고, 반복문 요약하죠. 반복문 요약하고 클래스 일단 하고요. 뒤로 잠시 돌아가서 반복문 요약 좀 하고 가겠습니다. 반복문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찍어드리고 있는데, 요거 다 잡고, 뒤로 좀 돌아가서 섹션 영사 영이 요 파일을 여셔서 요약을 좀 할게요. 반복문. 이거 뭐 다 아시는 거 전부 자바 스크립트들도 하셨으니까. 홈이 있고요. 사용법은 이렇게 되죠. 초기화 식이 있고, 조건식이 있고, 증가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문 이렇게 사용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조건식이 true 때만 반복문이 실행된 여기 반복문입니다. 얘가 true일 때만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거짓이 되면 빠져나오죠. 반복문 종료하고. 그 다음에 파일문은 어떻게 되죠? 파일문은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초기화식이 포문에서 파일문 바꾸기로 제가 알려드렸는데, 초기화식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고요. 파일문 이렇게 되는 파일문. 이 안에는 가로 안에는 속건식만 들어가 있고요. 가로가 있는데, 가로 안에 반복문과 정강식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그래서 포문을 사용하셔도 되고, 파일문을 사용하시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스타일이라고, 코딩 스타일이라고 할게요. 다 빠져나와 있죠? 여기 가로에는 조건식만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조건식이 쭉 이때만 반복문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바스크립트 때 반복문 제가 연습을 안 했는데요. 자주 안 쓰니까 연습을 안 했는데 하나 알려드린 게 있었죠. 자바도 똑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두 파일문 쓰실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쓰실 수 있는데 연습 안 했죠. 자주 안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두 파일 반복문 사용법이 이렇게 되죠. 반복문 사용법이 이렇게 되네요. 두 하고 반복문 위에 있는 건 똑같아요. 반복문하고 파일문이 밑에 있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두 파일 반복문인데 얘는 최초 한 번은 반복문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첫 번씩이 true인지 판단함. 그래서 첫 번씩이 거짓이더라도 최초 한 번은 실행이 되죠. 두 파일은 첫 번씩이 거짓이더라도 최초 한 번은 실행이 되죠. 반복문은 차이가 있었는데 연습 문제를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똑같습니다. 두 파일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있었고요.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똑같죠. 반복문 강제 중단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컨티뉴도 있어요. 그럼 아래 라인 실행 안 하고 위에 조건씩 또는 중간식 그리고 강제 이동 아래 라인은 컨티뉴를 만나면 아래 라인이 실행이 안 되고요. 바로 위로 반복문이 실행이 됩니다. 조건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이게 정리입니다. 그리고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마무리 조건과 반복문 마무리하고 배열과 클래스 객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 자바스크립트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셨고요.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카톡으로 전체 보내드렸고 위로 좀 올려드릴게요. 카톡으로 백분방 대기 파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때까지 한번 요약을 하고 그럼 이제 객체로 넘어가요. 객체 배열도 객체니까 객체 이렇게 넘어가 챕터 일단 요약에다가 잠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에서 배운 클래스입니다. 이제 클래스 객체로 넘어가요. 요약에다가 저희가 앞에서 배운 기본 자료형들 있죠? 자료형들이 있는데 자료형들이 뭐가 있었냐면 바이트, 셔트, 정수형이죠? 셔트, 인트, 롱 이런 것도 있었고요. 플루트, 더블, 돌레인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본 자료형이라고 해요. 기본 자료형.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인 거, 기본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배우신 바이트, 셔트, 인트, 롱, 플루트, 더블, 불링 이런 것들을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 배우실 자료형들은 알고는 계시죠? 자바스크립트 때 배우셨습니다. 지금 배우실 자료형들은 뭘 배워야 되냐면 객체와 배열과 열거형을 배우셔야 되는데 열거형 세 개를 배우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참조 자료입니다. 참조 자료예요.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얘는 참조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예습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본 자료가 뭐 예습 많이 했잖아요. 그때까지. 밑에 이제 본격적으로 객체와 배열, 열분형. 열분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객체 배열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저번에 제가 메모리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백엔드 놓으셨으니까 그 개념을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올 이해를 하고 좀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를 좀 아셔야 코딩 하실 때 메모리 관리나 뭐 이런 측면에 성능이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을 좀 봤으면 그래서 판서를 좀 할게요. 판서를 하고 왔다가 이 파일을 금방 적어놓은 파일 더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적어서 보여드리고 이론을 좀 합시다. 너무 이론을 하니까 저번에 들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메모리 관리랑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언어들은 다들 비슷하죠. 이제 객체 배열 이런 거를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가 어떻게 좀 동작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싫은데. 네, 알려드릴 게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일단 프로그램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게 컴퓨터에서 적재가 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번에 또 반복인데 백엔드 와서도 이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려면 자바든 자바스크립트든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립트든 마찬가지인데요.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려면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메모리 있죠? 메모리에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동작하고. 메모리에 올라간다는 말은 뭐 고상한 말로 적재한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무조건 프로그램들은 이 안에다가 올라가야 동작을 합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동작을 해요. 그래서 뭐 메모리라 하면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CPU와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저장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장. 여러 가지를 저장할 때 쓰는 거고 CPU는 계산입니다. 계산. 산술 계산. 이런 거 컴퓨터에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CPU와 메모리입니다. 근데 메모리는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이든 뭐든 다 저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CPU는 계산을 하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초점은 지금 CPU는 놔두고요. 메모리를 좀 살펴보자. 왜 그러냐면 저 메모리가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잘 쓰는 게 프로그램 속도가 빨라지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냥 마구 그냥 코딩을 해서 넣는다기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개발자가 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자바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개발자도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떻게 대충 그 윤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자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봤죠? 많이 만들어봤는데 클래스가 있고요. 객체명이 있죠? 객체명 아까 뭐였냐?
지침은 뭐였지? 섹션. 네, SBC 0일 이렇게 섹션 0일로 합시다. 클래스명 있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저희 이때까지 함수 만들었잖아요. 이그잼 0일에 이렇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앞에 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앞에 파벌이 가고 있어요. 제가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수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변수를 만들었는데 정수 만들 수 있죠? 정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A는 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만들 수 있냐면 스트링 문자열도 만들 수 있죠. 문자열을 str로 하죠. str은 요거는 안녕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들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얘가 컴퓨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얘네들을 관리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메모리에 저번에 말씀드린 호텔방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호텔방 하면서 뭐 VIP룸을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메모리를 아무데나 그냥 얘들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넣는 게 아니라 딱 뭐죠? 폴더 관리하듯이 저희 파일을 폴더 관리하면 찾기가 편하잖아요. 그런 거 좀 빨리 찾으면 빨리 관리가 되니까 당연히 메모리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빨리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을 알려드리죠. 저번에는 두 가지 방을 알려드렸는데 세 가지 방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메소드 방. 메소드 방이 있고요. 요 방, 메소드 방이 있습니다. 메소드 방. 그 다음에 요 밑에 저번에 알려드린 스택방이 있고요. 스택방. 바로 밑에 힙방이 있습니다. 방 3개. 저번에 2개 알려드렸는데 스택방하고 힙방. 메소드 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메소드 방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담당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목적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파일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를 여러 개 나눠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관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모리도 목적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메소드 방 같은 경우에는 함수들이라고 해요. 함수, 정의, 클래스 정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 소스 있잖아요. 요 소스가 전체 요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요로 쏙 들어가서 여기서 관리해요. 여기에 저장이 돼요. 저장하고 있습니다. 요런 소스들은 요런 클래스 저희 정했죠. 함수도 있죠. 함수 이그잼 요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 메소드 방에 딱 정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함수 안에 있는 이 변수들 있죠. 변수들은 어디에 메모리 쪽에서 어디에 저장되냐면 항상 이런 변수들은 스택방에 저장해요. 스택방 변수인데 무슨 변수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지역 변수라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중난로를 기준으로 변수의 스코프, 범위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애들을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애들 기본적으로 함수 안에 있는 이런 변수들 있죠. 이런 것들이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들은 스택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아래 적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A가 1이 있으면 여기 주소가 있으면 메모리 여기 스택방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라벨링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A는 1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놔야 돼요. A는 1 메모리에다가 이 값을 이렇게 딱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A 딱 잡아보고 값이 1 들어갔죠. 이렇게 스택방에 들어가는 거를 이런 변수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변수들이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기본 자료형. 그래서 정수뿐만 아니라 실수 뭐 이런 것들 있죠. 전부 다 기본 자료형들은 전부 스택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문자열 이것도 기본 아닌가 하는데 이거는 기본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3조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3조 자료형. 그래서 그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제가
자바스크립트 때 문자들의 배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문자들이 집합이다, 배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열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문자열이 계속 길어질 수가 있죠. 숫자나 실수는 넣어봤자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크기가. 하지만 이 문자열이나 배열 같은 데이터들은 점점 계속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택박은 고정된 길이로 관리를 하거든요. 고정된 길이. 그래서 이거를 넣을 수가 없는 사이즈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안녕 이렇게 저장을 한다면 이 안에다가 값을 넣을 수가 없지요. 너무 커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자열이나 참조자료, 문자열이나 이런 배열, 또는 객체 이런 것들이 덩치가 큰 거죠. 덩치가 큰 이런 애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여기 고정 크기거든요. 고정 크기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 안에 숫자들이나 실수나 이런 거는 크기가 작으니까 바로 넣을 수가 있고 값을 바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못 들어갑니다. 넣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덩치가 작아서 여기 크기가 작아서.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 스택방에다가 변수죠? 변수 str을 똑같이 여기다 써줘요. 똑같이 여기 A 변수, str 변수 똑같이 써줘요. 대신에 여기 안녕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녕 이렇게 값을 넣는 게 아니고 요게 크기가 엄청 커서 못 들어가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으니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주소를 적어주는 겁니다. 주소 01번 주소를 적고 힙방이 따로 그거를 담당을 합니다. 힙방에서 주소 01번 여기 있습니다. 01번 힙방은 여기 크기가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 방입니다. 힙방은. 그래서 요 STR에다가 주소만 딱 적어주고요. 그 주소에다가 안녕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 이제 메모리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 자료, 문자열이나 배열, 객체 이런 애들은 덩치가 커서 이 안에다가 밀어넣고 싶었으나 안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소를 적고요. 방 주소를 힙방에 힙방 주소. 힙방 주소를 적고요. 주소를 적고 그 힙방에다가 값을 넣어서 관리를 한다. 요게 프로그램 메모리 관리의 전부입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만 이해하시면. 그래서 메소드 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함수의 원형, 함수의 정의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소스, 요거 그냥 거기다 밀어넣어서 관리를 하고요. 스택방은 이런 일반 변수들 있죠? 일반 변수, 기본 자료형들 이렇게 넣어서 값을 밀어넣어서 관리를 하고 문자열이나 배열 이런 것들은 주소를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여기 주소를 이렇게 참조한다 해서 주소를 참조한다. 주소를 이렇게 참조를 한다 해서 참조 자료형입니다. 아시겠죠? 주소를 참조한다 해서 참조 자료형입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값이 그냥 바로 밀어넣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메소드 방은 뭐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스택방이나 힙방이 어떻게 구조로 되는지는 이해하시면 나중에 코딩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바뿐만 아니라 C++이든 다른 언어들도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비슷한 내용이죠.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나 프로그램 메모리 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목적에 따라 방이 분리돼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본적인 실습이나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약간 이론적인 걸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 언어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와 자바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고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고요. 자바 언어는 컴파일 언어라고 합니다. 컴파일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 속도가 성능이 어디가 빠르냐면 얘가 빠르죠. 얘가 느려요. 얘가 훨씬 빠릅니다. 컴파일 언어들이 훨씬 빠르고 얘가 느려요. 얘가 느리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프로그램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A는 1 이렇게 코드를 짰잖아요. 짜면 저희는 이해를 하지만 저희는 사람은 이해하죠. 1 넣네. 근데 컴퓨터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 그거 이제 기계어로 번역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번역해서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바꿉니다. 컴퓨터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꿉니다. 바꾸는데 스크립트 언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1라인이죠. 2라인, 점점점 n라인까지 있다면 얘를 읽어서 첫 번째 얘를 읽어서 컴퓨터 번역을 하고요. 두 번째 실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라인을 또 B는 1 했잖아요. 이것도 두 번째 라인을 읽어서 컴퓨터 번역을 하고요.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이고요. 컴파일 언어는 어떻게 되냐면 A는 1, B는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컴파일 언어. 지금 자바 배우시는 게 컴파일 언어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리 번역을 해놓습니다. 미리 번역. 통으로 미리 번역을 해놓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모두 통으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번역을 해놓고요. 실행만 시키는 거예요. 실행만 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번역 실행 하는 것보다 먼저 한꺼번에 번역을 해놓고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스크립트 언어보다 컴파일 언어들이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자바 언어는 여러분이 배우시는 자바 언어는 컴파일 언어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 돼갑니다. 이론으로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자바 언어를 정리하면 자바 언어는 컴파일 언어고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를 아까 알려드렸죠? 메모리 관리 세 가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자바 언어와 그다음에 이게 면접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컴파일 언어와 스크립트 언어의 차이를 알려드렸죠. 근데 이제 자바 언어와 뭐 소위 말하는 C++ 다른 언어 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바 언어는 윈도우에서 돌리든 그 다음에 뭐 맥에서 돌리든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OS라고 하는데요. 윈도우와 맥이 좀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틀리죠. 근데 다 돌아갑니다. 이 하나로 얘에서도 돌아가고 얘에서도 돌아갑니다. 근데 C++ 같은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야 되고 맥용 프로그램을 따로 제작을 하셔야 돼요. 따로.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자바의 매력이 뭐냐면 한 번만 만들면 모든 환경에서 다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높죠. 다른 언어보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바로 제작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밑에 있는 자바 언어의 환경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JVM이라고 하고 JVM이 윈도우에 쓰든 맥에 쓰든 다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M입니다. 그래서 JVM이라고 하고 이걸 한글로 자바 가상머신이라고 가상머신. 그래서 이게 영어로 자바 버추얼 머신 머신 맞나? 모르겠네.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자바 가상 머신. 얘가 윈도우든 맥에서든 다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앱이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넘어갑시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론적인 이제 실수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것도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론적인 배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 나오느냐? 면접할 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면접할 때. 시언어하고 자바 언어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다 돌아가는 것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하고요. 계속 진행을 합시다. 이것도 조금씩 하면서 그래서 아마 책 봐도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모델에서 아마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계열과 객체 이런 애들이 참조 자료이고 kit방에 저장된 딱 말씀드렸죠. 5를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을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진행하죠. 금방 말씀드렸던 참조 자료요.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어디 갔냐? 뭔가? 거의 다 됐는데? 5분 남았네? 조금만 진행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금방 한번 정리하고 밥 먹고 와서 진행합시다. 중간에 끊기고 참조 자료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금방 말씀드린 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본 자료형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스택 메모리 방에 값이 바로 저장된
이해되셨죠? 기본 자리하고는 스택 메모리 방에 값이 바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이제 자바 뒤쪽에 보시면 자바 자료 구조편을 배우실 건데 자료 구조에서 보시면 스택 자료 구조가 있거든요. 이 자료 구조입니다. 스택 자료 구조인데 예,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먼저 나중에 들어간 값이 먼저 나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택 자료 구조는 나중에 들어가는 값이 먼저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바 자료 구조풀에서 바로 보도록 하고요. 스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참조 자료형은 객체, 배열, 열번형들이 있고 얘네들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스택방에 값이 스택방의 값 저장하는 곳에 저장하는 곳에 주소가 kit방 주소가 저장이 되는 기본 자료형은 스택 메모리 방에 값이 바로 저장되지만 스택 방의 값 저장하는 곳에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kit방에 값이 저장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쓰죠. 두 개를 같이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스택방에 그냥 kit방 주소가 저장이 되고요. kit방에 값이 저장되는 두 개를 같이 쓰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왜냐? 얘는 덩치가 크죠? 덩치가 큰. 그래서 이게 스택이 안 들어가는 거죠? 값이 안 들어가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덩치가죠. 덩치가 작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미리 예열해서 하고 갔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JVM은 자바 가상 머신이고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하고요. 얘의 역할은 윈도우, 맥 등 모든 OS에서 프로그램 전작하게 한 요게 자바 JVM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합니다. OS에서 프로그램 동작하게 합니다. 이게 자바 가상 머신의 역할이고요. 됐나? 네, 됐죠. 그 다음에 자바 메모리 세 가지가 있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세 가지 있어요. 메소드 방, 그 다음에 스택방, kit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메소드 방에는 코드나 아니면 클래스 또는 함수 또는 뭐 앞으로 배우실 생성자, 전역 변수하니까 공유 변수라서 변수를 공유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객체들이 공유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공유 변수들 이런 애들이 이제 메소드 방에 들어가고요. 스택방은 금방 말씀드린 지역 변수, 함수의 매개 변수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kit방에는 객체, 배열, 그다음에 열거형 값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하고 이거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거 같아요. 나머지 예제를 하고 추가적으로 적어드리고 두 줄 더 있는데 그건 예제를 보고 보내드릴게요.
금방 이제 판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